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도 PD님께서 열심히 Q&A를 오랜만에 왕창 모아주셔가지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꽤 양이 많아가지고 네이버에만 상품을 맥시멈 개수만큼 올렸는데 이 상태에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른 마켓에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동으로 벌써 맥시멈이라고 하면 기본이 10,000개거든요. 10,000개를 이미 올리신 분이니까 이 10,000개를 무엇으로 올렸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프로그램을 쓰셨으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뿌리시면 되고, 수동으로 10,000개를 채우셨다? 이러면은 제일 빠른 건 사실 플레이오토나 이셀러스 같은 툴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툴을 쓰시면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가져온 정보를 통해서 이제 또 한번 가공을 하시면 다른 마켓에 뿌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마켓에 뿌릴 때는 해당 마켓 카테고리라던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돌고 돌아 다시 또 뭐 제가 쓰는 유플랫을 또 쓸 수도 있지만, 물어보신 건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플레이오토랑 이셀러스를 통해서 등록된 상품을 쫙 긁어온 후에 그 제품들을 다른 마켓에 올릴 수 있게 수정해서 바로 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미지 가공하시고 흰 배경으로 수정은 하지 않고 등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흰 배경 이미지 대량으로 가공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분 엄청나신 게 제 채널을 구독한 지 무려 3년이나 저랑 제가 3년 됐나? 와, 거의 초기 때부터 보고 계신 분 같아서 라이브 하시면 꼭 오시길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겠어. 흰 배경으로 수정은 하지 않고 등록하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매 사이트에서 흰 배경으로 안 되어 있으면 저는 그대로 사실 올려요. 쿠팡에서 아직까지는 큰 제재가 없으니까 걱정 없이 일단 하시다가 뭔가 정말 칼이 딱 서면 그때 대처하시면 늦지 않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흰 배경 이미지 대량으로 가공하는 방법, 이미지 가공이 뭔가 딱딱딱딱 자동으로 딱딱딱딱 되는 게 있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겠죠. 어도비도 이번에 포토샵이 2024가 나왔지만 아직도 어설픈 걸 저도 테스트해봐서 느꼈는데, 아직까지는 마음에 들 수준으로 자동으로 딱딱딱딱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동으로 한 땀 한 땀 하시는 분들이 더 살아남을 수 있고, 이미지란 게 손이 대면 될수록 사실 더 좋거든요. 옵션 관련된 제품들 다 한 곳에 모아서 구도도 맞게 하면 더 좋은데, 저는 이 정도도 안 하고 간단하게만 쓱 캡처해서 또 수정하는 정도니까 저 스타일대로 하셔도 되고, 손을 더 가게 하시면 분명히 전환율엔 도움이 될 겁니다. 3년 되셨으니까 이미 사실 잘하시는 분인데 물어본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분은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자, 민구님 너무 느끼하세요. 근데 이 말 많이 들어요. 목소리도 그치, 느끼한 편이고 쌍꺼풀도 짙고 하다 보니까 옛날 얼굴이죠. 옛날 조선시대 얼굴이다 보니까 옛날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소개팅에서 까인 기억이 나네요. 자, 민구님 초보셀러 질문 드립니다. 우선 항상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속성이 중요해졌다고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으로 대량 등록 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각각 상품마다 들어가서 속성 입력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상품이 몇천 개 이상 되기 전까지는 굳이 속성에 시간을 안 뺏기고 등록량을 늘리는 게 좋을지, 조금은 늦더라도 속성값 다 입력하는 게 좋을지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쵸, 초보 때 이제 대량인데 쉽다고 생각하고 제 쪽으로 오셨다가 뭐야 얘는 대량인데 너무 노가다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딱 요 단계인 것 같은데, 속성 같은 경우는 유플랫이나 프로그램을 쓰셔도 입력은 되는데 유플랫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한 땀 한 땀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립니다. 속성은 완전 이 제품이 이런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AI가 저절로 파악도 안 해주다 보니까 한 땀 한 땀 하셔야 되고, 속성을 했을 때 노출도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속성을 한 땀 한 땀 하시면서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속성을 넣으면 너가 차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대체 얼마나 나는데? 라고 궁금하시잖아요. 아마 유튜브에 민군 속성 로직, 민군 띄우고 로직 띄우고 속성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로직 연구소 영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속성을 넣었을 때 랭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냥 바로 보여드리는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무슨 회사인데 돈을 막 줄까 궁금해서 알아보았는데 대충 이렇더라고요. 내가 인터넷 활동을 하면 내가 쓰고 남는 대역폭을 그 회사가 활용하여 수익 창출을 한다는 건데, 대역폭이 높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이런 대충 내용이네요.
제가 이 영상은 사실 부업 뽀개기라고 할까요? 이제 부업이 실제로 사기인지 아닌지, 그리고 얼마 버는지 관련해서 컨텐츠를 최근에 계속 찍고 있는데, 첫 번째 영상이었죠. 이제 허니게인 관련된 거였는데, 저는 이 로직이 궁금해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알려주셨어요. 허니게인이란 회사는 201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설립된 회사로 사용자의 잉여 대역폭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허니게인은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허니게인 앱을 설치하고 허니게인 서버에 남는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허니게인은 이 대역폭을 마케팅,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고, 사실 이 마케팅, 연구, 교육이라고 하는 게 좀 포괄적이긴 해요. 좀 이거를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좀 안 좋게 쓸 여지도 살짝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합법적인 회사고 수익이 나는 거긴 하니까 부업 뽀개기의 결론은 항상 뭐 아직까지는 똑같습니다. 이 정도 들어오니 셀링에 집중하셔라가 결론인데, 여튼 이런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카테고리 입력하다 보면 스마트 스토어 외의 마켓들은 한 상품임에도 여러 카테고리에서 검색이 되던데, 스마트 스토어 외의 마켓들은 카테고리 중요성이 낮은 건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아직은 다 보시진 않은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도 어떤 단어에 따라서 여러 카테고리가 보이고, 이 카테고리도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요일마다 바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4일 동안은 이 카테고리였다가 3일은 다른 카테고리, 네이버에서도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 확인했다 보니까 저는 카테고리도 물론 중요한데, 같은 제품이, 유사 제품이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셀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대량 등록 셀러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사 상품들을 다 팔다 보니까 얘는 이 카테고리, 얘는 이 카테고리에 노출이 돼서 결국 다 노출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마켓에 대비해서는 스마트 스토어가 좀 더 중요하다. 요건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구님, 후나이님이랑 찍은 영상, 동영상 내용 중에 이셀러스 3개월 한 번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한 달 지나면 세팅 다 날아간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이셀러스를 원래는 제가 이제 연간 단위로 꾸준히 쓰다가, 최근에 쓰는 거는 이제 한 번씩 마켓에 내 상품이 어느 정도 등록되어 있나 좀 확인이 좀 제대로 안 됐을 때, 뭐 유플랫과의 뭔가 정보가 어긋난 것 같을 때, 그럴 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유플랫에서 삭제 기능도 생겨가지고 크게 쓰진 않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떨 때 쓰냐면, 세팅은 날라가도 상관없어요. 내 쿠팡이든 내 스마트 스토어든 현재 진행 상품들을 다 모아서 현재 상황을 파악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요즘은 쓸 때도 한 달 정도 해서 쓰고 정지하고 있어요. 어쨌든 비용을 세이브해야 되다 보니까. 민구님, PD님,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상품 순환 시 묶인 상품들만 하려고 하는데, 묶인 걸 순환할 때 싹 지우고 썸네일 상품명 수정해서 재등록하는 건가요? 그냥 지우고 싹 다시 올리는 거라면 다시 묶일 가능성이 너무 커 보여서요. 쿠팡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가공하셨으면 다시 순환하시면 다시 풀립니다. 안 풀려도 다시 한번 시도해주시면 다시 풀리고,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저는 풀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것 때문에 다시 갈아엎느니 새 상품을 가공하는 게 훨씬 좋다. 물론 다시 다 갈아엎으면 뭐 풀리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만, DB가 어쨌든 똑같잖아요. 그냥 그 시간에 상품 DB를 더 늘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키워드 넣으실 때 유키 검색하셔서 넣으시는데, 그대로 넣다 보면 네이버 상품명 품질 체크 때문에 키워드를 많이 넣고 키워드 개수 5개 랜덤으로 설정해도 실제 상품명에 한두 개뿐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상품명에 나는 키워드를 10개나 했는데 한두 개밖에 안 보인다 이거잖아요. 이 키워드가 그러면 후자가 맞을까요? 키워드를 10개 붙인 상품명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품질 체크에 통과를 해야만 노출도가 기본을 먹고 가요. 품질 체크 통과 안 하면 노출도가 확 떨어지니까요. 이 품질 체크 기능은 꼭 활용을 하시고, 그럼 남는 키워드들은 쓸모가 없냐? 아니죠.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 말고 다른 마켓도 하기 때문에 다른 마켓에 결국 달라붙게 되고 키워드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플랫 쓰시는 것 같은데 유플랫에서 품질 체크 꼭 Y 하셔서 다수 마켓에 등록하시면 내가 많이 등록한 키워드들도 다 쓸모 있게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한 달 안 된 초보 셀러입니다. 이제 상품 200개 한 땀 한 땀 등록 중입니다. 하루에 1개 정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벌써 지치면 안 되는데 수입이 안 되니 조금 지치네요. 믿고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200개면은 지칠 때죠. 돈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꾸준히 따라오셔야 합니다. 믿고 한번 따라오시면 주문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 땀 한 땀 하셨으면 1000개 돼도 주문 안 들어오면 한번 메일 주시면
말이 안 되는 거라 주문은 무조건 들어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민구님 영상 보면서 천육 쪽 가공 중인데 이쪽에 보면 좋은 상품이 상당히 많은데 캐릭터나 혹은 브랜드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문구 완구 쪽은 핑크퐁, 뽀로로 이런 제품은 사실상 상표권이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상품명을 가공할 때 색칠왕 뽀로로 이 상품을 판매하자면 상품명에 뽀로로 색칠 연습 이런 식으로 적으면 상표권 침해가 될까요? 그럼 이런 상품명은 어떻게 가공해야 할까요? 추가적으로 포스트잇 상품도 많던데 역시나 포스트잇 키워드도 상품명에 쓰면 지적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최대한 상표권을 조심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표권이 헷갈리고 어렵네요. 이거는 맞아요. 그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물어보신 건 사실 천유나 뭐 3M에 있는 포스트잇 제품이 다 정품이에요. 정품 뽀로로 제품은 언제든 상품명에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포스트잇, 3M 포스트잇이 아니고 일반 다른 업체에서도 포스트잇 제품을 만들거든요. 근데 가만 보시면 이름이 포스트잇이 아니에요. 무슨 메모지, 접착 메모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제품에 포스트잇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들 중에서 상표권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더 문제가 안 되고 오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은 정품은 그냥 써도 된다. 요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업으로 하다가 퇴사 생각 중인데 현재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 작업이나 상품 등록을 올리지는 않고 미리 작업해 놓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증 없이 도매차 상품을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리 틈틈이 작업해 놓고 싶어서요. 퇴사는 2년 후긴 합니다. 2년 후면 와 너무 장기 플랜인데요. 차라리 저라면은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이나 형제 명의를 쓸 것 같은데 그것마저 안 된다면 만약에 진짜 준비를 하신다면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놓을 것 같아요. 이 상품에 따른 키워드들을 계속 뽑아 놓는 거죠. 세부 키워드를 뭐 5개든 10개든 계속 뽑아서 2년 후에 원기억을 모아서 빠 가는 거죠. 2년 동안 모았으면 사실은 내가 가공을 열심히 했으면 바로 올려서 팔아야 되거든요. 이 제품이 단종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어떤 제품이건 상품 수명 주기가 있고 유행이 타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타명의가 안 되면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사업자 없이 할 수 있는 제 부업 영상을 조금 보시고 부업을 잔잔히 하시면서 2년 후에 차라리 에너지를 모아서 빡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2년 후엔 본업으로 하시는 거니까 24시간 투자를 해야겠죠. 민구님 채널로 재충전되고 있습니다. 포기할까도 하다가 다시 힘내서 해봅니다. 새로운 공급사의 새 상품으로 계속 가공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상품을 변형해서 갈아엎기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알려주세요. 이미 그래도 가공한 게 있으시면 당연히 새로운 상품 가공하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공을 너무 잘못되게 한 게 아니라면요. 그쵸. 이제 관뒀다 힘들어서 안 하시다가도 또 제 영상 보고 다시 오고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유플레 사용하다 보면 키워드를 더 잘 이용하게 되는데요. 마켓별로 키워드를 상품명에 직접 써야 하는 마켓과 쓰지 않아도 키워드로 작성한 내용에 검색어로 들어가 상품명에 적은 것처럼 SEO에 활용되는지 마켓마다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쿠팡 같은 마켓이 있죠. 이제 위메프라던가 쿠팡 이런 마켓은 키워드 항목이 따로 있는 마켓과 없는 마켓을 조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키워드 항목이 따로 있는 마켓은 굳이 상품명에 넣지 않아도 검색어에 검색이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태그라는 항목이 있지만 이 태그가 검색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명이 정말 중요한 게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이런 것들은 키워드 넣는 곳이 따로 없는 곳이라서 이런 것들은 정말 상품명이 중요하고 나머지 곳들은 검색어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SEO에 적합하려면 상품명에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안 좋거든요. 근데 상품명이 중요한 곳은 어떻게든 키워드를 좀 넣는 게 좋으니까 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록된 상품의 마진 변경은 상품 노출 순위나 유저의 유입에 영향이 있을까요? 마진 변경은 방문 자수, 주문 건수가 많이 감소해서 순환을 한번 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저번 정쟁이님과 라이브 하셨을 때 상품 수가 많지 않으면 순환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언급하셔서요. 현재 3,500개 정도 업로드 되어 있는데 순환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 보니 그냥 가공에 집중해서 상품을 더 많이 늘린 후에 순환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순환을 한번 하고 최신성 점수를 가져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금 3,500개시면 네, 정쟁이님 말대로 DB를 더 확보하세요. 지금 순환하면 살짝 매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쭉 오르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살짝 오르고 또 돌아갈 거거든요. 그 노력과 시간을 들일 바에는 상품 1만 개를 일단 찍는 걸 목표로 상품 DB를 더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해서 아직 상품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네요. 사업자만 들어야 한다는 안내와
검색샵 노출 순위 해준다는 클릭 조회 맞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예전 뭐 사기 영상 이렇게도 설명드렸었는데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자마자 여기저기 전화 오는 건 다 끊으시면 됩니다. 다 광고 전화입니다. 네이버는 전화 오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절대 먼저 전화 오는 업체가 아니니까 광고니까 그냥 끊으셔도 됩니다. PD님, 민군 채널 오랜 구독자입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 어디 남겨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남깁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을 여러 개 올릴 때 키워드가 비슷하다 보니 상품명 똑같이 올려도 되나요? 휴지를 팔 건데 화장실 휴지 티슈 2개입, 화장지 휴지 티슈 2개입. 상품명을 똑같이 올려도 되냐 안 되냐인데요. 상품명 외적으로 가격,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이제 랜덤으로 붙게끔 설정해서 이런 상품명이 좀 안 나오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편인데 상품명만 갖고 나머지만 다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정보가 진짜 다 동일하면 실질적으로 네이버에서 경고가 날라올 때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카테 작업을 끝내놓고 하는 게 좋다 하셨는데 마이카테 작업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많은 상품들을 하나하나 마켓별 카테고리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지요. 그리고 상품 등록할 때마다 마이카테를 입력해서 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민구님 추천대로 마이카테 작업을 끝내놓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 등록했던 상품들의 카테고리도 새로 작업한 마이카테 번호로 변경도 가능한지요? 마이카테를 아마 이 상품 보고 마이카테 하나 만들고 이 상품 보고 마이카테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시도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초보자분들 때 좀 빨리 하고 싶으시니까 많이들 쓰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마이카테를 완성하고 하시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훨씬 효율적이고 시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카테 만드는 법은 제가 차라리 영상을 따로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마켓 하나라도 끝내시고 메인 마켓이죠. 스마트 스토어 쿠팡 메인 마켓이라도 끝내고 하시면은 오히려 다른 마켓까지 다 신경 쓰는 것보다 그렇게 하시면 속도도 빨리 끝나고 나중에 마켓 확대할 때 마켓만 늘리면 되니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채널 이용하면서 쿠팡 하고 있는데 쿠팡에서 여성 속옷 팔아보고 싶은데 옥션 및 지마켓 팔아보니 반품이 많더라고요. 교환 및 반품이 없이 잘 파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교환 및 반품 없이 잘 파는 노하우는 제가 아는 노하우는 속옷을 안 파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팔았을 때 패션 카테고리가 교환 반품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옷을 샀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해야 되니까 안 입으면 카테고리로 봤을 때 교환 반품이 적은 게 생활 잡화 그리고 좀 저렴한 것들이 좀 안 좋아도 그냥 쓰더라고요. 가격이 낮고 생활 잡화 카테고리가 교환 반품이 좀 낮고요. 패션 카테고리가 특히나 교환 반품이 높습니다. 그래서 패션 카테고리에서 교환 반품을 줄이는 건 뭐 상세 페이지를 좀 더 뭐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걸 하지 않고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카테고리를 변경하셔라 라는 겁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PD님께서 많은 질문들을 모아주셔서 답변을 드렸고 어느 영상이건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거 언제든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모아서 이렇게 답변 드릴 거고 답변이 너무 길어질 것들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마음껏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봐주신 분들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힘든데.